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등락이 엇갈렸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의 최고가 행진은 이어졌는데요. 자, 오늘장 국내 증시도 양시장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장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0.15% 하락세로 2,760선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이 오늘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다시 한번 확대하면서 948선 최고점을 장중 다시 한번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현재도 947선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패가 드디어 가려졌습니다. 오늘 미국 ITC는 앞서 예비 판결처럼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서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두 종목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장 초반 17% 이상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5%가량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대웅제약이 17% 이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예비 판결에서는 수익금지 10년이 이번에 21개월로 단축이 됐고 또 오늘 코로나 치료제 변경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밖에 페인트주나 카메라 모듈 부품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주의 경우에는 애플이 내년에 출시할 차세대 아이폰에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를 채택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혜가 전망되는 부품주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IM과 해성옵틱스, 액트로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금융정보 제공 기업인 FN가이드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요.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로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줄이고 현재는 4%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양시장의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요? 어떤 고민이든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것 같고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코스피 대형주 제가 얘기했던 뭐 차와반바나 이런 게 과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시간적인 조정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비교적 가지 못했던 코스닥이 분명히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그 중심에 또 역시 바이오가 최근에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 그리고 2차 전지 중심의 코스닥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산업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산업과 테마는 구분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산업적으로는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지금 흐름을 코스닥 쪽에서 우량 기업부 위주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코스닥 시장의 지수는 안정적으로 가면서 테마까지 순환이 돌면서 시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코스피가 멈춰 있는 관점은 그냥 과열 때문입니다.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고 돈이 쏠리면서 들어오고 그 대형주 상승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이 나오고 있었다. 결국 개인들이 시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그 무거운 종목을 개인들이 끌어올리기엔 유동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심리적으로 주가를 내가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사면 올라가길 바라는 거지 내가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 중심에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반도체 위주의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맞고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산업적으로 반도체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꼭 한두 개 정도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상반기, 오히려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내년 주도 산업이 역시 반도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반도체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역시 미국에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중국 퇴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얘기가 나왔던 분위기가
MSCI에 편입돼 있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건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웃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수는 가격은 주가는 오르고 있지 않지만 결국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순환매 구조에서 대형주에서 지금 우량기업부, 중소형주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조정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음봉 매수,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음봉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소액씩 담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지수대를 얘기 드리면 2805포인트 위쪽으로 돌파할 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돌파가 나온다는 거는 역시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반도체가 반사이익을 받고 반도체가 역시 내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50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부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전망치를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내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종목에 자꾸 연연하면서 이 큰 시장을 보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크게 보면은 큰 틀을 잡아놓고 단기 트레이딩, 테마 순환이라든지 산업의 순환이 돌 때 거기에 잠깐씩 소액씩 비중 20% 이내로 옮겨 다니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 코스피의 시간적인 조정에서 비교적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신고가 영역으로 치고 나갈 거다. 코스피는 못 가도 코스닥은 더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지금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역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IT 쪽 애플향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디스플레이 쪽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960포인트, 961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 포인트까지 올라서고 난 이후에 내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고점에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아직 아래에서 좀 맴돌고 있는 혹은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업종 종목별로 차와 반바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위주로 코스닥 쪽이 더 강하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특히 반도체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코스피 2,805포인트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이나 경제 흐름을 조금 더 넓게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첫째, 너무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서.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마트. 이마트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만 2천 원에 40%. 네, 16만 2천 원에 비중 4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사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을 못살게 만들어 내려가요. 네,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는 계속 좀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이마트는 16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이제 15만 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보유 관점은 드리는데 조금 비중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른 건 괜찮아요. 이마트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은데 이 비중이라는 게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이 종목을 분석하기보다 이제 이 종목을 우리가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죠? 주식을. 사고 파는데 이 살 때 관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지금 이마트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거 알고 좀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예. 그 관점에서 내가 지금 참 바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좋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바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야 된다는 생각에 비중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덩어리를 그냥 크게 사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비중 40%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진짜 분명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그 종목을 많이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너무 안 사요. 너무 많이 안 사요. 그러면 시장에 소외되는 기분이 분명히 들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마트에 40% 넣고 나니까 다른 돈이 막 순환시키는데 내가 좀 시장에 소외된 것 같죠. 지수는 막 오르는데. 그런 걸 느끼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비중 조절이에요. 저는
우리가 100%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일단 5개로 쪼개놓고요. 그 5개로 쪼갠다면 하나에 20%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종목이 20%인데 그 20%를 사고 이 종목이 좀 더 주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다른 거 살 돈 20% 정도 남아 있는 걸 그걸 쪼개서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산다라는 게 개념을 해서 40%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40%를 들어가니까 나머지 비중이 60%예요. 거기서 내가 좀 더 사버리면 내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 종목이 좀 좋다라고 하고 내가 중기로 끌고 가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들고 갈 수 있겠다라고 처음에 판단이 서면은 그때는 20%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천천히 넣으셔도 돼요. 그래야지 뭐 올라갈 때도 상관없고 떨어질 땐 더 싸게 가격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마트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 올랐는 흐름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과거부터 이마트의 주가를 보면은 내려가고 아직까지 이 방향성을 위로 확실하게 전환하는 관점은 아니에요. 단기적인 네.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점은 지금 나온 거예요. 과거의 추세대로 봤을 때 박스권 추세로 보면은 지금 여기에 저항을 받은 거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저항대예요. 그래서 저는 예.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분명히 위쪽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겁니다. 이마트 목표가를 20만 원대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가시되 올라오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6만 2천 원의 비중을 줄이세요. 지금 예. 단기적으로 만약에 한번 반 신어주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옆으로 또 시간적인 조정을 또 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줄 때 20만 원 목표가 오기 전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더 사고요. 가격이 네.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사는 가격보다 떨어지면 더 사고 안 떨어지면 굳이 살 필요 없고 20% 이익을 20만 원에 챙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20% 현금이 있으면 다른 종목 살 수 있는 기회비용이 될 수 있잖아요. 맞죠? 예. 네, 그렇게 예. 해서 저는 일단 결론을 드리면 매수가에서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요. 예. 네,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가져가시고 가격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조금씩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기간은 좀 중기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내년 한 6월 달까지 기간을 열어놓고 그 전에 20만 원 오면 이익 챙기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예. 그러면 선생님 2월 달쯤에는 조금이라도 변동이 없을까요? 2월 달 제가 뭐 신이 아니라 기간은 모르겠지만 박스권의 조정 흐름이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될 것 같아요. 거래일 기준으로 한 30일 거래일 정도에서 변동성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체크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이마트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40%라서 좀 많으시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절반 정도 비중 줄이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목표 주가 2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해드렸고 아래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우리 산업을 매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네. 괜찮을지 우리 산업. 궁금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우리 산업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의견은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산업 전기차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 안에 있는 게 전기 어떤 관련성이 있냐면은 히터 쪽 관련돼 있는. 그 전기차에서 이제 히터 우리 겨울에 추우면 히터 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쪽 관련돼 있는 부품을 했었는데 과거에 테슬라 연결고리 납품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우리 산업 네. 홀딩스 분할 쪼개지긴 했지만 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그 물량이 테슬라 납품이 많이 줄고 이익 구조는 있어요. 근데 뭐 전기차 전망이 2025년까지고 PTC 히터 쪽이라는 그 경쟁 업체가 좀 생기기도 했고요. 자화전자라는 예. 기업이 또 경쟁 업체가 생기긴 했는데 최근에 좌전자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해서 뭐 카메라로 가는데 우리 산업은 이 전기차나 수소차 히터 쪽, 우리 친환경차 쪽에 히터 쪽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시장에 예.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부분이 유럽발이라든지 혹은 테슬라 쪽이라든지 과거에 테슬라하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중심에 또 현대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매수가 가능하고요. 언제 올라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행보하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일단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보고 우리 산업 홀딩스에서 두 개를 봤는데 요 한 3, 4개월
항상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네네. 지금 자리 좋아요. 우리산업홀딩스는 시세적으로 우리산업홀딩스가 조금 더 나오는 편이 있는데 어차피 같이 가요. 근데 저는 그렇죠. 지금 우리산업홀딩스보다는 오히려 우리산업에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자 발생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금 당장 이 짧은 시간에 확인을 못 해드리는데 부채가 일부 이자 발생 부채인지 모르겠지만 부채가 조금 있긴 해요. 하지만 네. 유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 가치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네. 안전성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지금 당장에는 없다.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지금 현재가도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크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오더라도 한번 시간 정리 더 걸면 더 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관점에서 갑자기 뭐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한번 튀어 오를 수 있거든요. 급등성으로. 그러면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주식이 물어보세요. 아니고 궁금해서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주식을 사면은 네. 현금을 저는 항상 좀 한 30%씩 이렇게 뭐 남겨놓으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를 좀 항상 이렇게 좀 남겨놓는 게 좋아요. 아니죠. 저는 이제 제 기준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뭐 간단히 공부하고 갑시다. 1억 정도 있는데 제가 1억을 투자해요. 그러면 저는 네. 1억을 투자하는 게 여윳돈이 2천만 원 더 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제가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럼 2천만 원은 항상 현금화로 둬요. 근데 내가 네. 1억을 가지고 어느 종목에 20%, 40%, 뭐 20% 투자를 하면은 현금이 없는데 어떤 종목에 내가 추가 매수 개념성으로 이 회사는 내가 더 담아도 돼. 좋은 가격에 시장에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되면은 이 2천만 원을 놔둘 이유가 없죠. 들어가서 단가를 맞추고 가격이 올랐을 때 매수가 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2천만 원을 뺄 수 있잖아요. 다시 매수가 왔을 때. 그렇죠. 그럼 네. 단가는 떨어뜨리고 내 투자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고 현금은 다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놔두는 예,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나는 그 항상 그냥 놔두고 있어야 되나. 그런 아니에요. 생각을 쓸 했어요. 때는 쓰세요. 단타할 거 있으면 단타도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시고 그럴 때 쓸 때 쓰는 거예요. 돈을 놔둘 저는 이유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지난번 코로나 때가 착 빠졌을 때 네네, 더 그건 추가해서 기회예요.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네.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 생각만 아니에요. 했어요. 그건 기회입니다. 반드시 잡아야 새로운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아,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산업은 수소, 전기차, 부품 공급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23,000원 부근까지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한국전력이고요. 네네. 20%에 24,063원이요. 24,000 아니, 22,863원인가 그래요. 네, 22,463원 맞으시죠? 예. 네, 그리고 비중은 20%시고 네. 네, 이제 오늘 25,000원까지 올라와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쯤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지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을 좀 줄여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해볼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국전력은 22,463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도 좀 강합니다. 이제 수익이 좀 나셨는데 비중을 줄일까요? 그냥 가져갈까요? 지금 저항 자리는 왔어요. 단기 저항 자리는 왔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제가 네. 최근에 한국전력 전력주 봐야 된다. 겨울이다 춥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리고 네. 한국전력이 돈 많이 벌었다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잘 사셨네요. 정말 잘 사셨어요. 22만 원대 수급이 좋게 들어와 있는 박스권에 잘 사셔가지고 지금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항 구간에 왔어요. 저 갈 수 네. 있어요. 그리고 배당도 제가 판단할 때 한국전력이 5%권 정도 배당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익도 내고 배당도 챙겨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배당 때문에 중간에 좀 사기가 좀 그래서 지금. 근데 여쭤보는 배당보다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더 좋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배당보다 내가 수익이 지금 배당은 5%인데 내가 이익 구조는 12% 정도 수익이 났어요.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배당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맞죠? 네. 6% 정도 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당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도 챙기고 이익도 같이 챙겨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면 비중만 줄이면 돼요. 지금 여기 올랐는데 과거 네. 여기 코로나 때 이후로 원래 가던 자리까지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력은 분명히 있어요. 아래에서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배당 걸리는 권리락이 나올 때 주가가 다시 매수가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올라가면은 의미가 없겠죠. 챙겼다가 그렇죠. 만약에 배당 전에 주가가 또 갑자기 한 5% 6%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 네. 이익 챙기고 어떻게 팔았던 걸 다시 사면은
비중은 다시 늘어나고 네. 배당은 또 더 늘어나고 이익도 챙겨 나갔고 그럼 5% 플러스 배당은 더 생겼죠.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네. 또 올라가면 또 이익 내면 되고.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자리에서 비중을 뭐 한 30%에서 절반 정도 사이 정도 그 정도만 이익을 챙기시고요. 왜냐하면 네. 저는 오늘 25,000원짜리 부근 이 자리가 저항으로 판단돼서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었어도 분명히 매도를 했을 거예요. 일부 비중은. 수익은 네. 좀 챙기시고 나머지는 추후에 배당 생각하시고 만약에 매수가 내려오면 다시 또 그 팔았던 비중을 사서 위쪽으로 한 27,000원까지는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 지금 단기 저항 구간이고 또 배당 날기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30% 줄이시고 나머지는 매수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담아주시는 전략 드렸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27,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페 24요. 네, 카페24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66,500원에 10%. 네, 66,500원의 비중 10%요. 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잘 안 올라가가지고, 네네. 손절을 해야 되는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가지고 있으면 목표가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상한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해봐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카페24는 66,5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조금 손실이 나셨는데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이건 뭐 급등주 사놓고 급등 안 나온다고 뭐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등 나오고 난 뒤에 사신 것 같은데 나오고 난 뒤에 가격이 조금 빠졌다라고 생각 들어가셨다 5%또 수익도 잠깐 났는데 만족을 못 하신 거죠? 아닌가요? 잠깐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어요? 네. 짧은 시간에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못 보는 상황에서 급등주 같은 경우 매매할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전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저도 네. 급등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잘하고요. 근데 이 급등주를 할 때는 내가 어느 목표치를 정해놓고 애초에 매수를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목표가에다가 왜냐하면 사람이 일이 생기면 또 못 볼 수 있잖아요. 잠깐 시간 동안. 근데 급등주는 네. 그 시간대에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항상 내가 이동할 때는 내 욕심을 줄이고 5%권 이내나 뭐 한 4% 정도 시세권 나올 때 목표가를 걸어두는 거예요. 거기다 매도를 걸어두고 갔다가 내가 다시 볼 때는 또 다시 풀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필요해요. 급등주는 항상 놓치고 나면 그때로 물리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차익이 나오고 난 뒤에. 이해됐죠? 네네.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잘 대응하시고요. 미리 걸어놔야 됩니까? 아니요, 보고 계실 때는 걸어두실 필요 없죠. 근데 안 보고 있을 때는 걸어두고 가시면 잠깐 일 보실 때는 걸어두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얼마 정도에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카페24는 더 들고 계셔도 돼요. 제가 판단할 때 좀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재료적인 측면 여기서 끝날 모멘텀이 아니에요. 최근에 나왔던 거래로 봐도. 그래서 목표가 위쪽으로 75,000원, 75,500원 정도 드릴 테니까 오를 때까지 들고 계셨다가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일단 급등한 종목은 그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잘 봐야 한다는 의견 먼저 드렸고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보유하셔서 목표 주가 75,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LG 이노텍. 네, LG 이노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6만 6천 원에 20%요. 네, 166,000원에 20%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전에 한번 상담을 드렸었는데, 네. 그 후로 지금 원가가 올라와서, 네, 지금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16만 원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은 10월, 11월 달은 좀 손실이시다가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매도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이노텍은 16만 6천 원에 매수하셔서 이제 수익이 되셨는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밑에 좀 많이 빠지고 시간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라오면은 네. 이거 저한테 상담 받는데 저 LG이노텍 상담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봐서 제가 그 본전원 비중 줄이라고 했던 거 매도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분명히 네, LG노텍. 네, 네. 장기가 맞습니다. 아니라 좀 단기간 시세에 줄던 흐름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LG노텍 지금은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애플에 네. 대한 이슈가 워낙 네, 강해요. 네. 지금 애플 쪽에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이나 네. 생산율을 높인다라고 했는 거 LG노텍한테는 수혜거든요. 애플이 지금 생산율을 높인다라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휴대폰이나 뭐 아이패드든 뭘 하여튼 다 많이 만든대요. 그럼 네. LG노텍이 당연히 부품을 많이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수혜를 받을 거니까 저는 일단은 내려오면 다시 조금 더 단기라는 게 제가 했던 게 뭐 한두 달 이런 게 아니라 단기란 우리 투자자분들이 단기라고 하면 꼭 한 달이나 뭐 한 달 이내에 뭘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 단기라는 거는 최장 길 경우는 한 6개월 정도까지가 원래 단기예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단기라고 생각하면서 6개월에서 1년을 투자해요. 네. 모아가면서 천천히.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달 안에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간 네네. 안에 오르면 팔면 되는 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그렇게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네. 부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비중을 이전에 싼 가격 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 오히려 한 10,000원 정도, 10,000원은 아니다. 한 5,000원 정도라도 또 싸게 살 수 있는 관점이 있고 여기서는 내가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도 괜찮아. 욕심을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비중을 한 10%나 5% 이내 정도는 좀 줄여놓고요. 나머지는 신고가는 아직까지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갈 여력은 있어요. 하지만 네. 위로 올라오면은 한 17만 한 8천 올라오면 17만 8천 원 위로 갈 거예요. 방향성만. 네. 지금 현재 어제 가격 정도 위쪽으로만 올라서면 17만 2천 원. 잘 기억하세요. 17만 2천 원. 2,000원요? 2천 원 위로 올라가면 네네. 17만 9천 원 갈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고가로 간다는 얘기예요. 17만 9,000원요? 네, 신고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7만 9천 원 기준 딱 잡고요. 네. 그 가격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때는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신고가로 가지만 삼성전자 신고가 만들고 계속 안 가죠. 만들고 좀 천천히 계속 찌끔찌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네네. 양봉 나올 때 조금씩 1%도 좋아요. 조금씩 이익을 챙겨 가시면서 가시면 네. 되고요. 네. 그 보유 기간은 내년 한 3월 달 정도까지는 가시면서 이익이 날 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비중 어느 정도 좀 줄여주시는 전략 추천드렸고요. 올라가서 17만 2천이 지지가 되면 신고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까지 보시면서 분할 매도로 수익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네. 네,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셔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봐야 될 게 뭘까? 이미 반도체는 제가 한번 크게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반도체에 연동해서 봐야 될 내년 상반기에 어떤 섹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대응에 대한 관점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다시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안트로젠이고요. 네, 안트로젠이요. 예, 6만 1,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6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맞으세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7, 8월경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어제 조금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이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이제 손실로 보유를 하셨는데 어제는 10% 이상 강세가 나왔네요. 예, 자, 이제 예.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트로젠은 6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네. 올라갈 수 있는 신호인가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보유 관점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내려오는 말에 그냥 높은 데서 사신 거예요. 그냥 내려왔다 좀 싸게 샀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분석상 봤었을 때 높은 자리였어요. 예초에 밑에서 상한가 가고 난 뒤에
붕 뛰어서 올라갔다가 그 위쪽 상단에 사신 거거든요. 얘도 예. 급등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어제 흐름과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익은 예, 없는 예. 회사지만 그래도 줄기세포 관련해서 최근에 이 기업도 이전에 올라갔었죠. 5월 달쯤에 예.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예. 또 뭐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들 움직임도 좋았고요. 그래서 예. 이 또 역시 1월 달에 뭐 컨퍼런스도 아직까지 있고 의학 쪽, 바이오 쪽은 끝나지는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예. 워낙 이 셀트리온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강하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조용히 움직이니까 저는 예.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매수가 61,000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수급적으로 이런 기업이 수급이 그래도 기관하고 뭐 연기금이나 기관 수급이 그래도 잡힌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양호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잘 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관심은 있다. 아직까지 이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수급을 통해서 일부는 확인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유지하시고요. 예. 올라오면은 일단은 비중이 20%라 이런 종목에는 비중을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기업이 예. 이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변수로 인해서 갑자기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비중은 20% 이내로 봐야 된다니까 그 추가적인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오히려 매수가 오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 절반이 남은 게 올라갔을 때는 목표가를 67,000원 정도, 66,000원 정도 되네요. 66,000원 예. 위쪽에서 매도하시고 나머지 10%는 혹여나 나중에 다시 내려올 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비중은 20% 이상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요. 목표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코스모 화학이고요. 네네. 13,000원에 10% 매수했어요. 네, 13,000원에 비중 10%요. 예. 네, 어제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어제 매수하신 다음에는 오늘 좀 2%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잘못했나 싶어서요. 잘 모르겠어서요. 걱정되시죠? 예.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코스모화학 13,000원에 매수하신 다음에 또 이제 바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혼날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어제 갑자기 그 전에 상한가 갖는 것도 알고 있는데 샀죠.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을 것 아니요, 같은데. 모르고 사고 모르고 나니까 샀어요? 안타 싶은 거예요. 항상 이 주가 볼 때 차트를 왜 봐야 되는지 꼭 중요해요. 이 차트를만 그냥 이래 눈으로 보면 모르시진 않죠. 책 한번 보셨죠? 예. 그러니까 차트라는 건 볼 줄 알잖아요, 그렇죠? 예. 보면은 얘가 어느 갑자기 여기서 쉽게 되면 이 각도를 이렇게 뻥 세우면은 사지 마요. 각이 낮은 데서는 사도 되는데 각이 높아지면은 사지 마세요. 각이 낮아지면은 사면 되니까 맞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각을 막 최정점으로 막 찍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냅다 사신 거예요. 예. 나쁘진 않아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죠. 근데 사놓고 지금 꼴랑 한 4, 5% 정도 빠졌는데 예. 막 무섭잖아, 그렇죠? 막 예, 확 예. 떨어질까 봐. 차트 네. 보니까 무섭다. 네, 그러니까 차트 안 보고 먼저 사고 난 뒤에 차트 보는 게 반대로 된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차트 보고 내가 살 자리 정하고 혹여나 손절해야 될 것 같으면 손절할 것까지 정하고 매수하고 목표가 예.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네, 그렇게 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 이제 습관이에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 나도 모르게 자꾸 사는 게 있는데 그렇게 예. 해야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예. 자,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지금은 예. 단기 과열 상태죠. 정지돼 예. 있는데 3일 동안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충분히 예. 한 번 더 13,400원대 위쪽으로 시세를 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뭐 어떤 천정부지 뭐 상한가를 바라고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네, 단타로 짧게 보신다고 보신 것 같으니까 비중 10% 이내니까 13,4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때 이 가격에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예. 추가적인 여유로 이 가격대 지금 현재 가격 한 12,500원대 부근에서 시세가 나오면 한 3일 정도니까 다음 주 넘어가겠죠. 그죠? 화요일 정도. 예. 화요일 예. 정도 때 움직임 보고 시세가 나오면은 위쪽에서 가격 드릴 테니까 13,700원 위쪽에서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팔면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요, 네. 이거를 2차 전지 그거라고 해서 단기로 가져가면 안 되나요? 장기로 가져갈 것 같으면 저라면 네. 가격을 딱 찍으면은 12,000원 아래에서 천천히 모아갈 거 아니면 안 살 것 같아요. 이 종목 말고도 2차 전지 좋은 거 말고 MLCC 여러 가지라거든요. MLCC도 하고 2차 전지도 있잖아요. 새로운 또 뭐 네. 새로운 신사업 쪽에 2차 전지 부분도 있는데 MLCC는 이거보다 이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고요.
2차 전지도 이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어요. 아. 그 회사의 분산 투자로 쪼개서 들어가는 게 낫다 생각드는 거예요. 지금 예, 현재 이 예. 주가를 봤을 때는. 이해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다음 주 흐름 보셔서 13,7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하시고요. 장기로 보실 거면 12,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 시스템요. 네, 하나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13,100원에 15%. 네, 13,100원에 비중 15%요. 예. 네, 그 뒤로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 며칠 사이에 올랐는데 네.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걸 해야 되는지를 네. 잘 몰라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할지 조금 더 가져가 볼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하나시스템은 13,100원에 매수하셔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셨는데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 매도를 할까요? 네, 뭐 더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설레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니신가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좋죠. 안녕하세요. 좋긴 좋은데 반갑습니다. 설레면서 막 떨리죠. 막 어떻게 막 두근두근 하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네. 주가가 올라 있다가 그냥 확 또 빠질 때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거 그냥 네. 사놓고 그냥 오를 때까지 들고 가려고 샀는지 아니면 그냥 단기로 조금만 올라나 나 팔게 이런 생각으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얘가 좋다고 그때 막 방송도 나고 신문도 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오래 들고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샀었어요. 그러면 오래 들고 가세요. 첫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지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들고 가시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팔아야 되냐는 고민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고민을 했는 것 자체로 이익을 좀 챙기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고민이 사라질 거예요. 나머지는 들고 갈 수 있어요. 15% 가지고 계시죠? 예, 예. 네, 5% 오늘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10%는 네.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추가적인 여력은 이 추세 때 상단이 아직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목표가는 한 16,000원 위쪽까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16,000원이 아니라 한 17,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익이 날 때 오늘 같이 이런 생각이 들고 고민이 될 때는 비중을 조금씩 이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 안 보이는 영역이니까 목표가는 17,000원 드리고 지금 비중 5%는 이익 실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지금 5%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비중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서 17,000원 이상까지 보시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NG캠 생명과학이고요. 네네. 103,500원에 40%예요. 네, 103,500원에 비중 4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이거를 여기 SP팜을 사가지고 네네. 상한가 가는 날 그거를 여기 팔고 네. NG캠에다가 이게 합친 거거든요. 네네. 근데 SP팜은 조정을 별로 안 받고 지금 꾸준히 어느 선을 지키고 있는데 NG캠은 참 답답하고 그래서 NG캠을 팔고 아예 SP팜을 다시 갈까 저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이제 매도한 종목은 안 빠지고 이제 더 비중을 늘리신 종목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쪽으로 넘어갈까 고민이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비중은 40%라도 액수가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종목 교체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엔지캠 생명과학을 네. 103,500원에 매수하셨고 이번에 비중을 합치셨다고 하는데 다시 뺄까요? 어떻게 할까요? 반대합니다. 반대하세요. 네, 일단 차라리 여기서 그냥 들고 좀 기다렸다 이익 챙기시고 비중을 줄이세요. 손해도 아니고 네.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죠? 예. 네, ST팜 좋아요. 좋은 거 알아요. 정말 좋고요.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고 ST팜은 굉장히 좋은데 저는 바이오 시밀러는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밀러 관련된 뭐 약을 생산할 여력이 있고 이익이 나는 회사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엔지캠 또 뭐 잘못 산 건 아니에요. 처음에 단가가 높았는데 단가를 줄이시기 위해서 사신 거 아니신가요? 맞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엔지캠을 더 싸게 샀어요. 근데 더 싸게 샀어요? ST팜에서 이제 한 52% 수익을 받기 때문에 야 여기 고점이라 약간 좀 조정 좀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이제 얕은 깨를 써서 제 나름대로는 근데 전략을 조금 잘못 엔지캠이 잡으신 것 같아. 그렇죠. 엔지캠이 지지부진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고점이고 여기 저가니까 여기서 좀 이익 좀 보면 ST팜 조정받고 나서는 그쪽으로 옮길까 이리 생각했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를 나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네, 나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약간 기준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공부는 굉장히 잘 하셨어요. 대응도 잘 하셨고요. 근데 엔지캠은 그냥 여기서 올라오면 목표가만 딱 드릴게요. 제가 얘기해봐야 본인 생각이 있는데 어떤 틀을 못 잡고 계신 것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좀 잡아드리면은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요. 비중은 일단 많고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한 30% 이내로 줄이세요. 비중이 많아서 이런 고민이 대응 잘해오다가 고민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목표가는 12만 7천 원 드릴 테니까 그 가격 조만간에 한번 갑자기 튀어 오를 수도 있어요. 그 가격 12만 7천 원만 목표가 잡고 거기서 매도하시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목표가 12만 7천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종목 다시 바꾸지 마시고 이 종목 더 보유하셔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덕산 네오루프인데요. 네네. 예. 매수가랑 기준은요? 32,000원에 30%요. 네, 32,000원에 3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우, 지금 팔아야 될지 이게 너무 주식이 무겁더라고요. 10월달에 산 건데. 네네. 예, 그때 33,000원에 사가지고 물 타가지고 32,000원에 되는데 지금 팔아야 될지 아까 많이 오르다가 지금 자꾸 내리고 있는데. 네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제 지난 이틀간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4%까지 오르다가 이제 다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덕산 네오룩스 3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까요? 뭐 이게 단기적인 측면이면은 뭐 오늘 위쪽에서 팔았을 34,000원이 뭐 제가 위에 고가를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과거에 여기서 떨어지는 이 흐름 안에서 봤었을 때 34,000원이 저항 자리인데 그 저항을 조금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덕산 네오룩스가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상한가를 안 가서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굉장히 좋게 흐름을 한번 올라가면 쑥 올라가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이에요. 이거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 기업은 굉장히 무거운 게 아니라 안전한 회사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안전하니까. 아이고, 재무가 좋더라고요. 재무도 좋고요. 재무 굉장히 좋아요. 이 회사는 재무 정말 탄탄하고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시면 이익을 챙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매수가가 32,000원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후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생각하면 올라가고 나면은 여기가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만 이익을 챙기고 싶으시면은 33,500원, 33,500원이요. 저는 항상 분할 매도를 해요. 이런 저 생각에 제가 시점 오래 해보니까 계속 그냥 다 들고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 생각이 많은 걸 버리기 위해서는 수익을 좀 챙겨가면은 그 수익 챙길 때 내 생각이 줄어들거든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30% 가지고 있으니까 33,500원 이쪽에서 비중을 한 10%만 줄이고요. 20%는 전 더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더 들고 가서. 내일부터 또 빠질까 봤어요. 네, 그걸 누가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내일 빠져도 내년에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이 가격 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 드리고 목표가는 38,500원 이쪽에서 천천히 38,500원 위에서 천천히 나머지는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33,500원에서 비중 10% 줄여주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38,500원 이상까지 보시면서 역시 분할 매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강원랜드 지금 네네. 매수를 조금 하면 안 될까 싶어서요. 강원랜드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강원랜드 최근에 카지노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거 이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내수는 버리지 마라. 내수는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중국 소비주나 내수 이런 쪽은 버리는 게 아니라 사야 돼요. 기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천천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원랜드 여기 사지 말라 그러면은 제 말이 틀린 게 되니까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드려요. 근데 다만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아닐까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은 걸리지만 그 시간 내에 그 상승을 주면은 이익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판단되고,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뭐 이런 쪽 전반적으로는 그 가격이 떨어질 때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도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코로나 이전까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여유만 두고 한 28,000원 이쪽에서 매도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천천히 사세요. 한 번에 막 덜렁 사놓을 필요 없어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조금 들어가 볼까 싶어서요. 네, 천천히 들어가세요. 조금씩. 그리고 나중에 궁금하면 또 전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봉일 때 이제 분할로 매수 추천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28,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진양제약이요. 진양제약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520원에 10%예요. 1,520원에 비중 1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뭐, 본전까지 올라갈 수가 있나,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매도해버릴까 싶었고요. 지난 9월 달에 한번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진양제약은 1,52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 가격대까지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네. 이건 진짜 물렸네요. 이건 진짜 물리신 것 같아요. 잘못 사신 거예요.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알고 있어야지 내가 좀 오를 때 또 욕심 안 내고 아마 또 오늘 또 시세 나온다라고 해서 가만히 꼭 지고 안 있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금 가격에 자꾸 이 가격에도 팔려고 하는데 위쪽으로 올라오면 또 안 팔게 돼요. 지금 여기서 팔려고 하는데 8,800원 제가 의견 안 드리고 8,800원, 8,700원 갑자기 쭉 올라오면은 또 올라오려나 보다라고 해서 저 이 밑에서 팔려고 했다가도 위에서는 또 안 팔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겠거니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이거는 투자를 일단 잘못하신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제가 만약 이런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왜 이런 투자를 했지 하면서 반성하고 바꿀 거예요, 분명히. 진짜예요. 진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뭐 좋다라고 상한가 갖는 거 보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상한가 이런 막 그날 막 시세 있고 막 어느 좋았다 특징주 이런 거 막 듣고 사시는 경우가 이것 말고도 한두 번 정도는 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막 지금 대형주 안 움직이시면 대형주에다 차라리 적금 넣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8,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행보하고 있다라는 거는 한 번쯤 위로 슈팅을 주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기업적으로 끌고 갈 기업은 아니니까 굉장히 가벼운 회사고 세력의 의지로 좀 움직이는 것도 있고 코로나로 한번 히트를 준 거니까 그냥 8,500원짜리 왔으면은 비중이 안 크니까 팔고 다른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투자하는 게 낫겠다. 저라도 8,500원에 얼마나 걸릴까요? 올 수 있어요. 기간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12월 말이나 1월 달 이내에는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8,500원에 저는 일단은 제 기준으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가까지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8,500원까지만 반등이 나와도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개장 이후에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0.55%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2,760선 하회하면서 2,75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2,600억 원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0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500억 원의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고려아연. 고려아연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9만 2천 원에 네. 20%. 네, 39만 2천 원에 20%요. 예. 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연말에 배당도 좀 해주고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네네. 예, 안 올라가네, 잘. 네. 목표가로 좀 어떻게 될 것이고 참 물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얼마 정도 잡으면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고려아연은 39만 2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주가 흐름이 좀 더디다 보니까 답답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 굉장히 천천히 하시는데 네. 마음은 급하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배당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매수가라면 이익도 챙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냐라면은 7, 8월 달에 뭐 얘는 이제 재련 그 철강 그 아연 뭐 납, 뭐 금, 은, 동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원자재 관련 주잖아요. 예. 원자재 관련 기업이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한창 핫할 때 좀 시세가 나오니까 지금은 그 원자재 가격이 계속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상단에 멈춰서 그냥 똑같은 흐름이 멈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아연이 지금 흐름을 횡보로 가져가고 있는데 원래 이 고려아연은 굉장히 그 주가의 흐름 자체가 더딥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걸 배당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배당을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 배당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면은 42만 5천 원입니다. 42만 5천 원짜리에 배당 받고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배당 받으시고요. 목표 주가 42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네이버요. 네이버요? 네, 매수- 32만 원에 10%입니다. 한참 됐어요. 32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이제 여름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제 네. 28만 원 선까지 좀 내려왔네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처분해야 되나. 너무 답답해서요. 네, 이제 그냥 좀 보유하면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 네, 바로 네.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네이버도 이제 32만 원대 이제 8월달, 9월달 이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다리면 올라간다라고 하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떨어지면은 네. 저 원망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내 매수가가 또 목표가가 되고 또 빠지면 어떻게 돼? 또 못 팔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거를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곧 돌려야 될 자리인데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뭐 대표 기업인 우리나라 뭐 카카오, 네이버 그 플랫폼 기업으로 그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통신사 하나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뭐 장기로 간다라고 하면 내려오면은 더 사는 게 맞아요. 비중이 10%시잖아요, 그렇죠? 네. 단가를 그래서 떨어뜨리면서 지금 가는 게 맞고요. 얼마쯤 가격에서 더 사면 될까요? 저는 뭐 여기서 1%, 2% 빠졌다고 안 사요. 저는 확실한 자리 아니면 안 사거든요. 확실한 자리를 꼭 집어드리면 24만 한 4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꼭 집어드려요. 이 자리 아니면 사지 마세요. 올 수 있어요. 안 올 것 같죠? 단번에 옵니다. 그러니까 24만 5천 원 아래에서만 추가 매수 늘리고 목표가는 그냥 나중에 추후에 올라가면 매수가 위로 올 때 전화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메디포스트요. 메디톡스요? 메디포스트요? 네, 메디포스트.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2,000원에 50%요. 네, 32,000원의 비중 50%.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좀 올라가다가 요 며칠 사이에 한 그 10% 정도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데요. 네네. 이게 좀 그 이 근처에서만 맴돌지 향후에 금액이 치고 올라가지는 않는데 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네, 이제 오늘도 7% 정도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메디포스트 3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뭐 이익을 좀 챙기면 50% 같은데 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욕심이신 것 같아요. 박스에서 안 올라가면 이익을 좀 챙겨놓고 기다리면 제가 얘기 드렸지만 비중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왜 올라갈 때 팔아야 되고 고민하지 말고 일부 팔고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은 여기서 비중을 한 20% 정도 이익 챙기시고 뭐 제대열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관절대에 대한 부분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는 뭐가 하나 있냐라고 하면은 또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요즘 뭐 확 주목받지는 않지만 그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유 관점을 들이되 비중 줄이시고 가시고 목표가는 4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비중이 50%니까 지금 어느 정도 줄여주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45,000원, 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현재 지수 코스닥 다시 한번 봐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944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이제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500억 원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5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